네, 진사로입니다. 50위의 한능검 심화 41번부터 마지막 영상을 계속하여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령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일체 차별 철폐, 일체 봉건적 인습과 미신타파, 조원 폐지 및 결혼 자유, 이렇게 부인 노동의 임금 차별 철폐, 노동 및 야후 폐지,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강령들을 일단 보시면 이게 그 여성단체라는 건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여성단체 중에서 어떤 단체냐라는 건데, 요거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사회적 법률적인 일체 차별 철폐라는 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여성단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금 차별 철폐나 산전 산후임금 지불 이런 것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여성단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요 내용만으로 찾기는 쉽지는 않지만 사실 선지에서 여성단체의 대표적인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거든요. 답 찾는 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냥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단체는 바로 근우회입니다. 신간의 자매격인 여성단체죠.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단체이기도 했고, 특히나 신간회의 자매단체이기 때문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여성들이 이제 모여서 세운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정답 5번에 있죠.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여성들이 연합하였다. 이게 이제 그 신간회 자매의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회적 법률적 일체차별 철폐나 그 다음에 임금차별 철폐 및 산전 산후임금 지불 같은 게 이 근우의 대표적인 행동 강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것들도 좀 볼게요. 자,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건데, 주도적으로 참여한 거는 이제 일단 지도부가 천도교 같은 종교단체, 천주교, 불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천도교 같은 종교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 서울 지역의 학생들이 유관순 열사 같은 분 계시잖아요. 나중에 지방 가가지고 그 만세운동 주도하시고, 이 학생들도 주도적인 이제 세력이었어요. 상하이에서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거는 신한혁명당. 이제 박은식 선생이나 신규직 선생, 이런 분들이 참여하셨던 이제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교육을 위하여 이화학당을 설립하였다. 스크랜턴 여사입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여성권리 선언문인 여권통문을 공표하였다. 이거는 북촌 지역에 있었던 양반 여성들, 1899년인데 북촌 지역의 양반 여성들이 그 여성의 권리 신장 내용을 담은 여권 통문을 발표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며칠 후에 황성신문에 게재가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2번 갈게요. 자,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 문서에는 국가총동원법을 위반했다는 제목으로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대요. 중일전쟁 이후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이 법을 근거로 전쟁 필요한 일정 문적 자원을 수탈하고 일상생활까지 통제했다라는 거죠. 이런 거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좀 나쁩니다. 자, 1930년대 중반 이후 국가총동원법 나왔고요. 침략전쟁 확대했대요. 이제 국가총동원법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민족 말살 통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3번 조선어학계 사건으로 탄압받는 한글 학자입니다. 이게 이제 1940년대로 들어갔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1940년대인데 다른 시험에서 나온 걸로 보자면은 이제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이런 게 나오게 됐어요. 한국시민 서사의 암송이나 이런 게 나오면 쉽고, 그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요거에 의해서 그 구금되는 독립운동가 이런 걸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원산 총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는 1920년대 후반이고, 조선 태양령 실시를 관부에 게재하는 직원은 1910년대 초죠. 조선 밀립대학 기성의 창립 총회에 참석하는 교사 1920년대고,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 설립 업무를 수행한다. 이것도 같은 시기죠. 밀립대학 기성의 창립 바로 이후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벌어지니까 일제가 경성제국대학 설립으로 이제 대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43번 가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대한제국 무관 출신으로 신민회 등에서 활동하다 체포됐고 만주와 연해주 중심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했고 한인 사회당을 창당했고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나중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라는 거죠. 자,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나 연해주 지역 활동에서부터 이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이동휘 선생이에요. 물론 좀 어렵긴 하죠. 3점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실 저는 요 분의 사진을 보고 이동휘 선생님 뭐 이렇게 알았지만 이게 좀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이분께서 주로 뭐 만주, 연해주 중심에서 활동하셨다 그랬는데 그 연해주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이거 이제 정답선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임시정부의 국무총리까지 역임하시게 되는 그런 분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뭐 만주도 만주지만 연해주 지역에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이제 각 지역에서 다 따로따로 임시정부들이 만들어졌던 시점이 있었죠. 이때 연해주 지역에서는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이 됐었어요. 근데 이거의 설립을 주도하셨던 분이 바로 요 이동휘 선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에요. 이 대한광복군 정부, 이게 연해주 지역에 있었습니다. 요 수립을 주도하셨던 분이 이동휘 선생 계시고 또 계신다면 이제 이상설 선생, 헤이그 특사의 그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예난에서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하였다. 이거는 좀 상당히 어려워요. 요 예난이 여러분들이 배우는 걸로 말하자면 이제 화북 지역에 있습니다. 이게 그 중국 사회주의의 그 성지 같은 곳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요 예난 지역에서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하였다라고 나오면 요 관련된 분으로 보자면 김두봉 선생이에요. 그리고 요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했다라고 한 게 이제 김두봉 선생도 계시고 이제 백남훈 선생도 계시고 이런데 한국 사회경제사 쓰신 역사학자 분이시죠. 근데 이 조선 독립동맹 관련돼서는 이 두 분의 이름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조선의용군이 있어요. 이제 그 김원봉 선생께서 설립하셨던 조선의용대가 화북 세력과 잔류 세력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특히 이제 화북 지역으로 갔던 이 세력들은 호가정 전투를 치른 이후에 조선 독립동맹이 결성되면서 거기에 군사 조직인 조선의용군으로 재편된다.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물로 따지자면 김두봉, 백남훈 선생 요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민족교육을 위하여 서전 서숙을 설립하였다. 요거는 그 이동영 선생이요. 이동영 선생이고 그 이상설 선생이 여기에도 참여를 하십니다. 주도하셨어요. 자,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이건 이제 임병찬 선생이고 임병찬이죠. 의열단의 활동 강령인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신 분은 민족주의 역사학자이신 신채호 선생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거는 뭐 정답 선지도 쉽진 않지만 다른 선지들도 중요하긴 한데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44번 가겠습니다.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북간도에 이주한 아군 700명은 북로사령부 소재지인 봉오동을 향해 행군하다가 적군 300명을 발견했고 즉시적을 공격하여 120명을 살상하고 적을 추격하였다. 자, 홍범도 장군 나왔죠. 봉오동 전투입니다. 이건 뭐 1920년에 있었던 일이죠. 자, 조선혁명군 총사령 양세봉, 참모장 김학규 등은 병력을 이끌고 중국 의용군과 합세했고 추격한 끝에 영능가성을 점령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영능가 전투라고 부르죠. 뭐 여기 다 나와 있지만 조선혁명군이 했던 일입니다.
양세봉 장군도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1930년대 초반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1920년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 두 사이 시기에 있었던 거는 주로 1920년대에 있었던 일들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찾기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스탈린에 의하여 많은 한인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한인들은 주로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던 한인들이에요.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게 이제 193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왜 이주했냐면 이제 이 소련이 일본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게 연해주가 주요 격전 장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해주의 한인들이 일본인들하고 외적으로 구별이 안 되니까 중앙아시아로 그냥 이주를 시켜버린 거죠. 뭐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같은 현재 이런 나라 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사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건 전부 다 1920년대인 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간도 참변의 경우에는 봉오동 천산리 전투 이후에 바로 일어났던 일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청산리 전투도 바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간도 참변 이후에 그 대한 독립 군단으로 뭉친 이 부대들이 이제 러시아 자유시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만주로 돌아오게 돼서 3부가 조직됐다라는 겁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이제 3부가 조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일제는 만주 군벌들, 중국 군벌들하고 협정을 맺는데 그게 미스야 협정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군인들이 야, 한국에 그 독립군 발견하면 데리고 와라. 우리가 돈 줄게. 이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독립군들이 안 그래도 활동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중국 군들까지 피해 다녀야 되니까 더 활동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통합된 조직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삼부 통합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북만주, 남만주 지역적인 그런 한계 때문에 삼부가 완전히 통합되지는 못하고 두 조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게 이제 북만주 지역은 혁신의회, 남만주 지역에는 국민부가 되죠. 그래서 그 혁신의회에서 나중에 한국 독립당이 창당되면서 한국 독립군이 나와서 쌍성보 대전제령 전투, 그리고 이제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에서는 이제 조선혁명당이 세워지면서 조선혁명군이 산하 조직으로 만들어지고 영릉과 흥경성 전투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휴, 이게 꽤 길죠. 자, 다음 45번 갈게요. 가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곳은 독립운동가 조성환이 태어난 여주의 보통리 고택인데, 자, 그는 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가부대 창설을 주도했고 군무부장으로 활동하였다라는 겁니다. 임시정부 산하의 부대 바로 나와야 됩니다. 한국광복군이죠. 자, 총사령관은 지천천, 부사령관은 김원봉. 그래서 김원봉 선생이 그 조선의용대 중에 잔류 세력이 한국광복군에 편입이 됐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이 했던 업적이 있죠. 그 영국군의 요청에 의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어서 작전을 수행했고, 또 한 가지는 미국 OSS와 연계를 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에 정답이 나와 있죠. 당연히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국내 정진군을 조직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볼게요. 자, 숙무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요거는 멕시코 지역에 있었어요. 자, 멕시코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면, 그 우리 국민들이 에네켄 농장의 노동자로 이제 파견됐다라는 게 첫 번째, 또 하나는 바로 이 숙무학교를 설립했다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제가 앞문제에서 말씀드렸죠. 한국 독립군입니다. 1930년대 초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던 대표적인 부대가 두 개 있죠. 북만주 지역의 한국독립군, 남만주 지역의 조선혁명군,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중국 팔로군과 함께 호가장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자, 요거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조선의용대 중에서도 화북지대예요. 화북지대. 제가 아까 이제 조선의용대가 화북세력과 잔류세력으로 나눠지게 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화북지역으로 이동했던 이 조선의용대의 화북지대가 그 호가장 전투를 활약하고 그 이후에 이제 조선의용군으로 이렇게 재편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 5번에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 이게 이제 조선 의용대죠. 당시 중국 지도자였던 장제스의 지원 하에, 국민당 지원 하에 창설된 조선 의용대, 요 이제 김원봉 선생이 이제 주도하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 밑줄 그은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분 사진 보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김주열 학생입니다. 자,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실종되었던 마산상고 김주열 학생의 사망이 확인된 날이다. 눈에 최루탄을 맞은 상태로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요 사건, 그러니까는 김주열 학생의 사망이 확인된 사건이죠. 근데 제가 아까 앞문 영상에서 그 부산 지역 문제가 나왔을 때 아마 저기 뭐 대구 그거랑 관련돼서 막 설명하다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시민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라는 요게 4.19 혁명입니다. 자, 이 4.19 혁명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내려오죠. 하야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유당 정권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이 돼서 헌법이 한번 바뀌면서 내각 책임제로 헌법이 개헌되고, 이제 그에 맞는 정부가 수립이 돼서 운영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라는 게 이 김주열 학생 사망 사건 이후 4.19 혁명이 있고 그거의 영향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조봉암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단되었다라든지 반미적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거 다 이승만 정부예요. 이건 이제 이승만 정부고, 그 다음에 이 귀속재산 관리를 위해서 신항공사가 설립되었다. 요거는 그 미 군정 시기. 그 다음에 자유당이 정권 연장을 위하여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요건 이제 발췌 개헌이라고 하죠. 자, 발췌 개헌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안 통과했다. 뭐 요거는 그리고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7번. 다음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 만화는 민생고 해결을 외치는 여성 노동자들이 경찰에게 과잉 진압되는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가발 생산 공장의 여성 노동자 180여 명이 업주의 폐업 조치에 맞서서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하자 1000여 명의 무장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이후 이 사건은 YH 무역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이후의 사실이요. 자, 근데 요 YH 무역 사건은 가발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인 단순한 그런 사건이었다가 요 신민 당사에서 농성을 해가지고 폭력적으로 진압한 게 문제가 돼요. 당시 신민당 대표였던 김영삼이 외신을 불러서 비판을 하니까 이 유신체제 때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 김영삼을 갖다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YH 무역 사건 이후로 김영삼의 국회의원직 제명이 나오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두고 김재규와 차지철이 대립을 하다가 김재규가 총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을 빵빵 쏜 게 11.6 사태.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유신체제가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 YH 무역 사건은 그 유신체제가 끝나게 되는 원인이 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YH 무역 사건 이후에 일어날 사실이 선지 중에 나왔어요.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다라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1민주 구국선언은 이 YH 무역 사건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유신체제 반대를 뜻하는 건 맞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유신체제예요. 그때 일어났던 일이고,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가 출범하였다라는 거는 이제 그 아까 허정 과도 정부에서 했던 개헌, 그게 이제 3차 개헌이고, 그때 이제 내각 책임제, 그 헌법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출범된 국회예요. 6.3 시위가 전개되고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 초기입니다.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것도 역시 박정희 정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사실 여담인데, 저 만화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에 수록된 만화예요.
김성환 화백께서 이제 매일같이 연재했던 4컷짜리 만화, 이게 이제 고바우 영감이라는 만화예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이게 굉장히 이제 풍자적인 내용들이 많이 수록돼서 이제 인상적인 만화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자, 48번 갈게요. 자, 가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프로야구 구단 창단, 그 다음에 언론 통제 보도 지침, 호원 철폐 국민대회,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거 바로 나와야 되죠. 전두환 정부입니다. 자, 이 전두환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 강원 양면 정책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들을 탄압하는 거가 이제 언론 통제, 이런 보도 지침, 이 언론 통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삼천교육대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유화적인 정책으로 했던 게 프로야구 및 프로축구 창단, 그리고 그 두발 및 교복, 해외여행 자율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이렇게 이제 나온 거고, 이 호원철폐 국민대회, 요거는 이제 전두환 정부 말기에 그 6월 민주항쟁이죠, 이게. 자,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이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경제적인 걸로 따지자면 3조 호황, 요게 나오고요.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북한 화해협력 관련된 정책으로는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이게 전두환 정부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최초의 남북 이산가 고향 방문단, 이게 이제 전두환 정부 때고. 자, 다른 거 볼게요.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취재 기자 박정희 정부입니다. 개성공단 착공식에 참석하는 정부 관료는 노무현 정부예요. 저 개성공단에 대한 협의가 된 거는 김대중 정부 때고, 공단이 착공된 건 노무현 정부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금강호를 타고 금강산 관광을 떠나는 단체 여행객. 요 금강호는 배를 뜻할 겁니다. 이게 김대중 정부예요. 이 김대중 정부 때는 금강산 해로 관광,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행이 됐어요. 완전 여담인데, 제가 그 군대를 장교로 생활을 했어요. 6년 동안 대위까지 하고선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근무했던 지역이 바로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행됐던 강원도 동해안 최전방 지역이었습니다. 하필 시기도 딱 그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금강산 관광에 관련된 그 역사적인 사건 변화를 몸으로 직접 봤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 발표하는 외교부 당국자는 노태우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남북 기본합의서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49번. 다음 문서가 작성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쭉 보시면 경제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3년간 특별인출권 155억 달러 규모의 국제통화기금 대기성 차관을 요청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간단히 말하면 IMF 구제금융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태다, 그러니 IMF에서 155억 달러 도와주세요, 이겁니다. 이게 언제 있었냐면 김영삼 정부. 특히 요거는 김영삼 정부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김영삼 대통령의 그 임기가 끝나기 2달 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2달, 석 달 전 정도였는데, 요 IMF 이게 터지고 나서 바로 대통령 선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바로 이 IMF가 터진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죠. 자, 이후에 사실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부터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이제 IMF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IMF의 요청사항을 좀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 환경이 좀 바뀌게 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이거랑 관련돼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정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뭐 노동자 측, 그 다음에 회사 측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같이 협의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게 IMF 구제금융을 극복하기 위한 김대중 정부의 노력 중 하나예요. 정답이 5번이 됩니다. 다른 것들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역시 입에 안 붙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인데 저는 그냥 민주노총이라고 불러요. 자,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제가 앞문제에서 말씀드렸는데 전두환 정부입니다.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불황이 심화되었다. 박정희 정부 때죠. 자, 이때 2차 석유 파동,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서 나는 석유가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경제 불황이 심화되니까 이때 대응 방식이 뭐였냐면, 그럼 우리가 중동에 가서 일하겠다가 대응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나라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중동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건설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외화 수입을 해오는 이런 방식으로 경제 불황을 극복했다라는 겁니다. 자, 금융실명제의 실시, 당연히 김영삼 정부죠. 자, 마지막 50번 가겠습니다.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이라고 나왔는데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각 정부가 언제적인지를 정확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서 유엔에 가입하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유엔에 가입한 거는 노태우 정부입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노태우 정부 때 유엔 가입은 남북한 동시 가입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이 되었다라는 거죠. OECD 가입. 요거는 김영삼 정부의 경제 관련된 키워드에 나오죠. 김영삼 정부의 경제 관련 하면은 두 가지를 꼽잖아요. 금융실명제랑 OECD 가입. 보통 이렇게 꼽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 관련된 게 민주노총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해 보면은, 자,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라고 나와요. 이 G20 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는 이명박 정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능검 시험에서 보는 이명박 정부 관련된 키워드가 아직은 저 G20 정상회의의 서울 개최 하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 순서대로 보자면 노태우 정부, 그 다음에가 김영삼 정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랑 노무현 정부가 나오고 그 뒤에가 이명박 정부죠. 그리고 그 뒤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나왔고 지금 제가 영상 촬영한 20점은 이재명 정부의 시대입니다. 예,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 어쨌거나 순서는 가나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52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컨텐츠를 통하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